안녕하세요. CJB8 AI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재난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는데요. 자치단체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새까맣게 탄 산불 현장에 연신 물을 뿌리고 산불 진화대원들은 갈퀴로 땅을 갈아엎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히 돌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발생이 잦은 상황. 자치단체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산지가 비교적 많은 영동구는 산불 진화대원들이 차량을 타고 다니며 종일 산불을 조심하자는 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불을 피우지 마시고. 물차로는 불을 피운 흔적이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농가를 직접 찾아다니며 전지목을 소각보단 파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산림 연접지에서 영농하시면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읍면이나 저희 시군 산림과를 통해서 지원 신청을 하시면 파쇄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각하지 마시고. 산불 상황실에서는 산 정상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주요 17개 지점의 영상을 상시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한 직원이 작은 모니터 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해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걸 막기도 했습니다. 빨리 발견을 안 했으면은 바람 때문에 산불로 번질 수도 있었는데 발견을 빨리 해가지고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대형 산불의 40%는 주로 4월에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당국은 산불의 열의 6은 실화와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 장자늪 카누 체험장이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료 체험에도 시간대마다 모두 예약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전장비를 갖춘 사람들이 나란히 노젓는 연습에 한창입니다. 설렘과 긴장 속에 카누에 탑승하고 체험객들의 얼굴엔 금세 미소가 번집니다. 높다란 갯벌들 사이 유유히 흐르는 물결에 몸을 싣고 바람과 햇살을 느끼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 충주시 중앙탄면에 위치한 장자늪 수로입니다. 도심 속이나 출근 등 이제 지쳤을 때 다들 휴식하시고 하늘 한번 바라보실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장자늪 카누 체험장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정식 개장했습니다. 충주 목계솔밭부터 중앙탑 휴게소까지 자전거로 육로 관광을 즐긴 후 장자늪 물길을 따라 3.3km의 수로를 1시간가량 관광하는 국내 유일의 수로형 카누 체험장입니다. 1시간의 카누는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매력은 어떤 몰놀이 개념이 아닌 정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색할 수 있는. 충주시는 장자늪 카누 체험장과 지역의 자원들을 연계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목계 캠핑장과 같이 연계할 수도 있고 또 중앙탑 공원과 같이 연계할 수도 있고 이 연계 상품이 개발이 돼서 체류형 관광객을 좀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탁 트인 풍광 속 카누로 즐기는 충주. 장자늪 카누 체험장으로 놀러오세요. CJB 안정은입니다. 세종 지역의 첫 특급 호텔이 공매, 즉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는 최대 규모의 상가 건물이 공매에 넘겨졌는데 세종시 상권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상 8층에 450여 호실을 갖추고 지난 2021년 3월 문을 열었지만 경기 불황의 늪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하자 신탁회사가 강제 매각 절차의 하나인 공매에 나선 겁니다. 최초 2,482억 원이 시작가였는데 4차례 유찰돼 1,628억 원까지 떨어져 5차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건물 전체가 통째로 매각되는 방식이라 20여 개 임대 점포들 역시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불안하죠. 저희도 불안하긴 한데 이거를 지금 저희도 어떻게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모르겠어요 지금.
이에 앞서 호텔을 소유했던 건설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바 있어서 자금난이 컸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한복판에 위치한 이 호텔은 결국 공매 처분이란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는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핵심 상가 건물인 엠브리지 역시 청주시의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주시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체외수정 등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금과 배아 동결비 등에 드는 비급여 비용, 한방 난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청주시의회에 상정됩니다. 청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다양화를 위해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농축산물과 임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의 제조품과 관광 서비스 상품으로 청주에 기반을 둔 업체여야 합니다. 업체별로는 각 3만 원 이하, 최대 2개 이하의 품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일부터 19일까지 청주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김영환 지사는 내일부터 1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합니다. 김 지사와 도의원, 대학 관계자,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충북대표단은 K유학생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관계자 등을 만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마르칸트주를 방문해 양 지역의 우호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큰 일교차로 식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연구원에 의뢰된 도내 집단 식중독 의심 건수는 11건으로 의심 환자 132명 중 74명에게서는 노로바이러스가, 13명에게서는 병원성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의심 환자 수 72명보다 1.8배 높은 수치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음식은 냉장 보관하고 섭취 전 끓여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주차된 택시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밤 시간대를 이용해 충주와 대전, 수원 등 전국을 돌며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깨고 27차례에 걸쳐 현금 2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종 정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현조 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살던 다가구주택 1층에 인화성 물질인 신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CJB8 AI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